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결정을 9시 반 정도에 근데 좀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얘기 발언하는 걸 보면 초반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갑자기 장이 막 빠졌습니다. 네. 코스닥이 두두두둑 빠지더니 갑자기 급반등이 확 나왔죠.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초반에 잘못 생각하고 파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게. 오늘 오전에 파신 분들 혹은 네. 어제 금요일 날 진짜 속상해하면서 진짜 눈물에 손절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뼈 아플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특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좀 파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또 버티신 분들은 또 나름 또 이제 사실은 약간 무관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은 너무 예민해야 될 때와 무관심할 때를 좀 적절하게 그것도 사실 운이죠.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마이크를 찾았나요? 네 찾습니다. 이 옆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네. 더블 마이크로 네. 마이크 치워드려야지. 이거 치워주시고 켜져 그다음에 있어 또. 중국이 무비자 입국 결정을 했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호재 중에 호재였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여행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중국이 무비자 입국 결정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하창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국 좋은 일이죠. 뭐 사실 우리나라 그렇지. 그러니까 관련주라고 해봐야 항공주, 여행주. 네. 뭐 근데 여행주들 뭐 오늘 급등했던데. 그렇죠. 일단은 뭐 중국 여행 가려는 분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이제 그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자 발급받으려면. 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게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무비자로 가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중국을 가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제 한번 장가게라도 가볼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골 할머니 분들이 이제 단체 관광을 많이 가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들만 좀 악재가 있었다. 진짜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그 막판에 해리스가 별 이슈가 없었는데 트럼프의 막말이 좀 있었나 막판에? 뭐 하여튼 전략이 좀 성공한 아직은 이제 모르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위협을 그 얘기를 해리스 자꾸 하고 다녔죠. 협박하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려를. 그렇죠. 걱정을 많이. 관세 그렇게 올린다고 하니 그러면 서민들도 힘들어지지 않겠냐. 자기들은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뭐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못 올리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병합주들 일부에서 여론조사가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뭐 1, 2% 차이 이랬는데 오차 범위 정도까지 뭐 한 3, 4%, 4, 5%까지 벌어지는 주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거의 지금 다이다이라고 하죠. 거의 막상막하. 다이다이가 뭐예요? 다이다이가. 막상막하. 그럼 좋은 말 있는데. 막상막하. 서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근데 이게 마지막 행보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볼 때 제목만 보시고 이렇게 내용 잘 안 보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가끔 그러긴 하지만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두 후보 다 마지막 주세를 어디서 했냐면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했습니다. 저기지 그 경합주. 지난번에 싸운 데죠. 조지아가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이기면서 당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현대차 뭐 그쪽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쪽이 살기 좋은 동네라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도 많이 가고요. 세금도 좀 덜 내게 해줘서 그러니까 선벨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인 애틀랜타에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또 뭐 한국 사람 한인표를 얻기 위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해리스가 또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약간 좀 밀린다는 걸 보여주는 게 벌써 불복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참.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아서 맞아요.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좀 생길 텐데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지금 아주 근소한 차로 아마 결판 날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부는 지금 미국이 사상 최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전 투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
거의 7천만 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론에선. 거의 한 50% 이상. 예. 그래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이미 마음을 정해서 했고. 근데 중요한 건 그중에 보통 선거하러 안 가는 30,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해리스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우리는 저는 해리스 편도 아니고 트럼프 편도 아니지만 우리 주시장이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조금 더 편하다. 마음이 있잖아. 트럼프가 되면 또 관련주를 또 찾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둘 다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섹터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아저씨로 계속 이제 밀고 계셔서 반도체를 빼버렸습니다. 예. 왜요? 특징 섹터에서. 예. 아니 그래도 해줘야지. 오늘 3전 그렇고 저 6%대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왔죠. 예, 16단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네. 뭐 12단보다 한 성능이 한 30% 정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만들 줄이야. 예, 그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젠스랑이 6개월 좀 빨리 달라. 맞아. 그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했다고 아까 예. 속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최태원 회장이 공부를 하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3인지 12단인지 8단인지 그냥 물건 좀 그쪽에서 6개월 얘기를 빨리 안 달래요. 해주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얘기 안 하고 HBM 이렇게만 얘기해서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뭐든 간에 빨리 달라고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더 가격을 비싸게 주든가. 그렇죠. 예, 가격이 아마 할증료 딱 붙여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예, 어차피 본인들 한 80% 남기 때문에 뭐 한 1%더 떼어줘봐야 뭐 괜찮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였다.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30만 원 가는 그날까지 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오늘 오랜만에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SK를 왜 갑자기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예, 잘 가야 이제 저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운명을 건 남자 네. 이권희. 네. 그래서 그럼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 밑에 단에 네. 있는 소부장 친구들도 소부장 네, 기업들도 맞습니다.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긍정적으로 안 들면- 가서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 근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러니까 이게 한미반도체가 예전에 지금 HPSP랑 약간 비슷한 경우에 걸렸다. 그러니까 HPSP가 이제 ST라는 이제 경쟁자를 만난 거죠. HPSP가 그러면서 HPSP 막 기관에서 못 사서 안달이었다가 갑자기 졸지에 그냥 반도체 올라올 때도 계속 빠지는 네. 그런 종목으로 전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ST가 특허에서 일단은 졌죠. 네. 예, 특허 무효 심판에 걸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일단 거의 안 바뀌는 걸 봤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그렇죠. 걸 보면. 그리고 누가 봐도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걸 갑자기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HPSP가 워낙 그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ST가 이거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 자체는 침해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판단을 했었고 ST는 주로 삼성을 대응하고 HPSP는 대만 업체들이랑 이제 하이닉스를 좀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ST가 뜨지 않을까 이제 그쪽으로 싹 몰렸었죠 한동안. 네.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또 이제 둘 다 피해 있다가 결론 나니까 HPSP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본의 아니게 이제 하나라든지 뭐 ASMT 뭐 이런 데 쪽이랑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우위에 있다. 싸움은 좀 지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HBM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비주 입장에선. 네. 아무리 이걸 연구하고 개발해도 만들 장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마지막에 본드 붙여줄 장비가 없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한미반도체가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이닉스 좀 많이 사놓으시고 한미반도체는 조금만 사놓으시면 예, 나중에 한번 빵 뜨지 않을까. 결론은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순서는 온다. 그렇죠.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약간 좀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불거졌는데
그걸 또 오늘 적극적으로 부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아.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 중. 예, 제가 2008년도 이수 그룹을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2008년이요? 예, 2008년. 2008년 너무 옛날에 가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15년. 옛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그때 안 이수건설 됐습니다. 망할 뻔했을 때 예,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고속터미널 저쪽에. 예, 그때 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랬습니다. 이수 그룹에 대해서 별로 사실 좀 이렇게 좋게 평가를 못했는데 안 했었는데 다시 잘 살아나고 있어서 저는 이수페타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본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 뭔가 물론 신사업을 하나 추진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이제 엄한 걸 인수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마 주주들이 좀 난리가 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2호를 인수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주체가 되는 게 맞고 이수 페타시는 여기에 그치. 관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가 너무 애매모호했다. 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공방이 심해서 거의 보합권 조금 빠져서 끝났죠. 오늘은 스타는 바이오였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대형 중에 스타였고 금투세 폐지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불을 뿜는 게 사실 바이오였고 특히 바이오 중에 시총이 큰 종목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잘 나갔던 애들 중심으로 오히려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네. 네. 리가켄바이오 뭐 8% 이상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죠. 8% 이상, 거의 9%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최근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던 바이오 종목들이 금투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폐지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불을 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좀 내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 여행주 이쪽은 중국 정부 무비자 결정, 입국 결정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내일 정도면은 뭐 단기 반등 이후에 좀 조정 나올 걸로 보고요. 내일 파시면 됩니다. 아, 내일까지. 여기까지는 가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로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이렇게 엄청나게 뭐 일본 여행처럼 갈지 여부를 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일본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았는데 잘 갔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전인대 있잖아요. 예. 그거 안에서 뭐 좀 뭔가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더 끌고 갈 뭔가 모멘텀 기대해 보면 안 될까요? 그것도 있죠. 있는데, 네.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인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돈을 10조 이상 이렇게 쓰지 않으면 사실 반응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발표 안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까. 예,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만약에 썼는데 경기가 안 살아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대안이 없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고 중국 관련된 거는. 네. 그다음에 화장품이 10월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 어제는 반응을 안 하다가 금요일 날 반응 안 하다가 금투세 폐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고. 근데 사실 올라간 거 보면 실리콘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실적 좋은 애가 올라간다. 대장주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투 플러스 그냥 그 ODM 업체들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지금은 화장품은 2차 전지는 해리스 당선 가능성으로 아침에 상승 출발하다가 금투세 이슈 붙으면서 더 갔죠. 네. 네. 근데 금투세 이슈로 왜 더 갔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빠져서 세금 낼 일도 별로 없을 텐데 하여간 뭐 주가 면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42만 원 위에 안착을 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에코프로 BM이 좀 급등을 해줬고, 또 노무라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리포트를 하나 썼습니다. 그 영향도 좀 있었다.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미 대선 불확실성 회피하는 섹터로 거기다 실적 기대까지 붙으면서 주가는 더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전력기기, 재룡 전기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섹터인 뭐 바이오, 전력기기,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또 여기는 안 썼지만 불닭볶음면이 또 아, 예, 불을 질렀습니다. 10% 그 가까이. 요새 그 뭐지? 이 K-팝 열풍에 힘입어서 이 한국의 이 K-푸드도 예, 잘 게임도 팔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뭐예요? 그 아파트 그것 때문에 아주 열광적이던데. 로제 아파트. 음. 예, 그렇죠. 뭐 하여간 지금 불닭볶음면 엄청 잘 팔렸다고. 예,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삼양식품 보셔야 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아마 아무도 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좀 보신 분들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을 하고 싶으나. 주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주변에서 네. 하이닉스로 충분해요. 예,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게 참 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좀 더 빨리 끝내고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걸로. 아, 네. 아, 그래요. 전체 예. 마무리하고 네. 아니면 하이닉스를 먼저 하고. 전체 마무리하고. 그럼 빨리 예,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에 영향 줄 거는 뻔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해외 이슈 중에 이번 주에 가장 큰 거는 대선이죠. 그 다음에 8일 날 있을 FMC고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3%까지 가 있는데 이게 항상 바이오주를 또 누르는 성장주를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금리 인하가 진짜 나올지 여부도 지켜보셔야 되고 미대선이 누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MSCI 나오면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른 거에 묻혀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1월 6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는데 현대, 롯데, 메라이진, 엑소원, 리가켄바이오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편입 후보 중에 하나. 네. 이것도 종목별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편입이 아마 현대로템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때가 단기 고점이 아닐까. 네. 에라이진 엑소원도 마찬가지. 네. 제가 많이 오른 것들. 방산주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이게 마지막 피나레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가캠도 아마 포함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죠. 이것도 보시면 되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대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해외 이벤트 보면 미국 면역항암 학회도 어찌나 많은지 개최합니다. 근데 거기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월 4일 아까 얘기하셨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 이제 상무위원들이라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그렇지. 거의 6명인가? 예. 6명인가 7명이죠? 몇 명이지? 하여튼 예.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예.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넘버 1부터 한 10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개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정책에 대한 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아마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지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쓸지 지금 통화 정책은 다 웬만한 거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재정 정책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 주가 아주 빅 이벤트가 많아서 이것조차 묻힐 수 있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내일장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주로 많이 샀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까만 머리 외국인인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외국 국적인 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지속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 대선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섹터인 바이오 전력기기가 오늘 좋았는데 빠르게 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이런 글자 처음 보시죠? 흐름을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드 지속 여부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또 하루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빅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있고. 전에 그 언제지?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선거날 그렇죠. 저녁에 갑자기 확 표심이 바뀌었던. 저 깜짝 놀랐죠. 제 후배 아버님이셨는데 음,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발이시군요. 제가 마당발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저희 학교 우리 과에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 그 노정일 씨가 저희 또 후배여서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 수급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팔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000억, 2,000억만 들어와도 시장 자체 활기가 돌아주니까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안 팔고 그래도 한 500억 이상 산다 이러면 당분간은 이 지금 대선 불확실성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금투세 폐지 이슈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네. 이 이슈 드리븐을 하려면 네. 제 생각인데 예. 하여튼 오늘도 한 1,250억 정도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 예. 네. 그 이런 거라도 좀 마무리가 좀 돼도 우리 지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 이제 뭐 연내 한다고 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예, 뭔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기대감, 하이닉스는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당선 시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한데 조정 후 상승 예상, 추세 상승 예상. 트럼프 되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해리스 당선되면 그냥 지금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상승을 예상하시네요. 근데 이제 이 조정이 얼만큼 올지 이걸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 그 예, 조정이 이게 2,500 밑을 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PSX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투세 폐지 발표하기 전에 보면 해리스 트레이드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 한참 할 때 우리 주가가 어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좋았죠. 우리 친환경 이쪽 저 2차 전지 이쪽 그쵸. 때문에 예. 그렇죠. 시총이 이쪽. 2차 전지도 크고 반도체도 일정 부분 피해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까지 0.25 그냥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예상된다. 정책이 뭐 여기서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안 할래 뭐 이래버리면 또 충격 올 수도 있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요게 같이 맞물려서 금요일 날 확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제가 볼 때는 빨리 마무리해야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한쪽으로 좀 몰아줘라. 우리는 누가 되든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또 요새 보니까 그런 후유증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찌 됐든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이제 주요 산업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수를 구성하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대마초 관련주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재건주 이런 거 우리나라 껴주겠습니까? 그렇지. 미국이 그렇게 돈을 썼는데. 그렇지. 예. 우리 해봐야 하청이 하청이겠지. 그렇죠. 그냥 뭐 판넬이나 사가면 다행이죠. 예.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주목해야 될 종목 SK 하이닉스. 예. 네. 중소형주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알테오젠 실리콘2 오늘 실리콘2가 의미 많이 있는 올랐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삼양식품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정고점 노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뺀 게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뺐는데 여기 부부가 자꾸 싸워가지고 남편이 뭐 경영권 판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네, M&A 좀-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빼야 경영권 된다. 이슈 나오면 좀 주가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매각한다 이러면? 근데 이제 매각한다라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지분을 부인이 적게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지금 경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내부 싸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면 아예 결론 나고 보자. 그렇지. 예, 지금은 보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자. 네. 그리고 한미약품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뭐 경영권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한미 사이언스고 한미약품이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IR 하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리가켄바이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지금 ADC 관련돼서는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ABL 바이오도 오늘 ABL 301이라고 해서 그 BBB 관련된 그러니까 뇌막이죠. 뇌막을 침투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또 밸류업까지 이 금투세 이슈까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조정 후 급등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탑이고 2차 전지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자면 한 요거 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LG엔솔. 지금은 1차 전지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참고 그냥 LG엔솔만 사시는 게 수익은 좀 못해도 훨씬 더 마음에 평안을 찾으실 거예요. 네,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을 사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닉스. 마무리가 좀 됐으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로 좀 쫙 풀어주시죠. 예, 일단 뭐 SK 하이닉스 지금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반도체 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오늘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을 했던 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 6개월을 땡겨서 납품해달라, 뭐 16단을 만들겠다. 이게 근데 이런 일련의 그 멘트들이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멘트들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를 던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비공개로 했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니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빨리 해소해줘. 아직도 좀 믿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소해줘. 이거를 시장이 원하는 거고, 삼성전자에게. 하이닉스는 지금 자꾸 새로운 걸 던지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입장이 됐다. 네. 그게 2등 전략에서 지금 최 회장님이 갑자기 1등 전략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최 회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삼성도 우리보다 기술력 더 많고 뭐 많다, 삼성도 이제 AI 물결 잘 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좀 승자의 여유인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재용 회장이랑 친하니까. 예. 그렇지 다 저 사적으로는 다 형인데 뭐. 예. 근데 그 말에 그 엔비디아가 6개월 먼저 달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예.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물량을 만들어서 딴 데 안 주고 여기다 주는 게 있어. 뭐 하여튼 가장 최우선으로 주는 게 있고 아니면 그렇죠. 야간 작업을 하든가 기존의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추가 증설을 할 수 있는 방법 예. 어떤 것이냐. 근데 우리가 사실 다른 라인을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물량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라인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토막토막 나오니까 그런데 DDR4, LPDDR4를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라인을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DDR4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 레거시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DDR5, LPDDR5에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ESSD에 집중하면서 메모리는 가면서 그 DDR4 라인이 양을 줄일 때 그 라인을 아마 HBM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장비들을 또 대거 투입하겠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Q의 확대로 봐야 될 것이냐 지금의 이 이야기를 Q의 확대로 봐야 됩니다. Q의 확대로 보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Q의 확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조차도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를 파악한 거고 그러면 TSMC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TSMC가 그동안 되게 고자세였잖아요. 네. 엔비디아한테. 이거 야, 나 우리 주요 고객가 애플이야. 니네 전용 라인 못 만들어줘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이 생각보다 물량이 안 늘어나죠. 그러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그러면 생각보다 TSMC가 많은 양을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HBM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 재밌는 게 그러면 블랙웰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예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호퍼 시리즈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H100, 200도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나라에 H100, 200 갖고 있는 기업이 주요 기업 중에 없습니다. 네. 하긴 뭐 이번에 뭐 아마존도 시설 투자에만 계속해서 뭐 네. 엄청난 돈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생일대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AI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만이 아니겠죠. 경쟁되는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대기업들 이런 필요를 다 느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수요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정부. 그렇지. 그 각국의 국가적 국가 정부.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못 삽니다. 네이버가 이걸 사고 싶어도 네이버 이거 사고 나면 아마 주가 폭락할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10만 장 네이버가 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조차도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니네들 돈 잘 버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써도 돼? 네. 근데 그들이 다 목표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방향이 다르고 네. 지금 서로 틈새 시장 공동으로 묶이는 AGI를 만드는 건 공동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마존은 다른 전략을 쓰고 있고요. 또 구글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진짜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자기 섹터에서 왕자가 될 거냐. 근데 결국엔 그래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투자는 해야 되거든.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가다 보면은 결국 앞으로도 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여기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예. 세계 경제의 판도를 그냥 잡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뒷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